정치도 경제도 되게 좀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때도 부실한 영역이 다 청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부실한 부분이 계속 이어져 온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2008년부터 키워온 거품이 앞으로 또 언제 꺼질지 몰라요, 아무도. 제가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되게 큰 변수가 하나 있거든요. 반갑습니다. 한지주예요. 오늘은 경제 공부를 위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투자자라면 알아두면 좋은 금융위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히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를 주로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이 금융위기를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 시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조지 소로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릴게요. 조지 소로스는 헤지펀드의 대부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분의 전문 분야가 한 국가의 시스템을 노려가지고 환투기하는 그런 공격이에요. 자, 환투기 공격의 예시로 볼 만한 게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1997년 IMF 사태 때인데요. 이게 바로 그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조지 소로스가 가장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90년대 초반에 영국 파운드화 공매도 사건이죠. 영국 파운드화 가치를 이제 바닥으로 추락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영국 여행 가보셨나요? 영국에 가면 유로 아니라 파운드화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유럽 여행하다가 유로를 파운드화로 바꾸고 이게 되게 번거롭고 귀찮아요. 영국이 이렇게 지금까지도 파운드화를 쓰는 게 조지 소로스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조지 소로스가 이렇게 한 국가의 약점을 파고드는 방식으로 해서 국가 경제를 막 붕괴시키는 일을 좀 자주 했거든요. 조지 소로스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본격적으로 조지 소로스가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금융시장의 거품에 대해서 이 그래프로 설명을 합니다. 1단계는 시작 단계, 서서히 올라가는 단계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막 가속 기간을 맞이해요. 거품이 확 차오르는 그런 시간이죠. 그리고 3단계에서는 검증을 거쳐서 이 거품이 점점 더 강화됩니다. 그리고 4단계는 되게 혼란스러운 기간이에요. 이때는 큰 변동성과 함께 주가가 막 상향하고요. 그리고 5단계에서는 그게 이제 시장의 정점을 찍어요. 6단계에서는 하락세가 막 시작되고요. 마지막 7단계에서는 금융위기가 절정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면 좀 호황은 길고 지루하게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리고 천천히 시작돼가지고 점점 이렇게 가속화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혼란기가 오면 변동성이 막 심해지고 보합세를 유지한다고 해요. 근데 붕괴는 짧고 가파르게 진행되죠. 이거는 부실한 자산이 위기가 오면 강제 청산당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상황이 되면 공포가 막 가중되고요. 그 공포가 극대화되는 시점이 바로 금융위기의 절정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느 시기쯤 와 있을까요? 시장 혼동기에는 변동성과 함께 보합세를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이 좀 그런 단계 같아요. 그러니까 4단계요. 지금 현재 보면 되게 변동성 크고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횡보하는 그런 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제가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되게 큰 변수가 하나 있거든요. 그 변수는 바로 정부의 개입이에요. 정부가 개입을 해서 막대한 경기 부양책을 쓴다던가 하는 그런 일종의 스테로이드 주사를 경제에 연이어 쿡쿡 찔러주게 되면요. 다시 거품이 막 펌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단계에서 7단계 그 순서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위기에 대응을 하려고 주기적으로 개입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조지 소로스는 이런 정부의 대응 때문에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가 그토록 크게 온 거라고 지적을 합니다. 2007, 8년 거대 거품은 그 전에 발생했던 금융위기들 때문에 더 커졌다는 거예요. 2007, 8년 이전에도 대여섯 번의 큼직한 그런 금융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때마다 당국이 개입을 해서 계속 재정지원 등 이렇게 정책을 하면서 보호한 거예요, 경제를. 근데 이렇게 정부가 지원하는 돈은 어디서 나나요? 이것도 다 국가 채무죠. 빚이에요. 그러니까 신용과 레버리지, 즉 빚이 끊임없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됐어요. 이렇게 당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거대 거품이 점점 더 커지게 됐고요. 그게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됐는데 바로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였던 거죠. 2007년 9월쯤에 리먼 브라더스가 이제 주택 모기지 펀드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게 대규모 손실을 냈거든요. 그걸 시작으로 문제가 일파만파 이렇게 커지게 됐어요. 이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2007, 8년 거의 2년 동안에 걸쳐서 위기가 정점에 이르렀거든요. 정부는 크고 작은 위기 때마다 계속 이렇게 손을 뻗어가지고 금융 시스템을 구해냈잖아요. 그래서 거대 거품이 계속 자라났던 거고요. 근데 2007, 8년도에 붕괴가 일어났을 때
그때 정부가 또 나서가지고 금융시장을 인위적으로 살려냈잖아요. 그렇게 한 덕분에 경제가 점점 이렇게 나아졌고요. 하지만 그때부터, 그러니까 2007, 8년부터 지금까지 2022년까지 또 다른 새로운 거품이 커지게 된 거예요. 경제도 저는 좀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금융당국이나 정부가 계속 땜질식으로 부분 이렇게 처리하다가 결국에 시스템이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그때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폭삭 주저앉는 건데요. 어려운 문제죠, 이게. 당장 금융 경색이 왔는데 정부가 돈도 안 풀고 멍하니 이렇게 있으면 그것도 또 욕먹는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또 이제 부실 기업이 청산당하게 놔두자니 실업자들 넘쳐나가지고 막 나라 망한다 이야기 나오고, 부실 기업에 돈을 대주자니 또 다른 거품 키우는 셈이고, 정치도 경제도 되게 좀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때도 부실한 영역이 다 청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부실한 부분이 계속 이어져 온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2008년부터 키워온 거품이 앞으로 또 언제 꺼질지 몰라요, 아무도. 거품이 크게 꺼질 것 같으면 또다시 정부가 막 개입할 거고요. 그럼 또다시 경제는 호흡을 하겠죠. 이걸 막 반복을 하다 보면 서브프라임 때처럼 100년 만의 위기라고 하는 거를 언젠가는 또 맞이하게 될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 주주들은요, 가끔 주가 폭락을 생각하고 예측하게 되죠. 물론 그 예측은 대부분 틀려요. 예전에 유명한 경제학자 어빙 피셔 교수가 1920년대 대공황 직전에 이런 말 했던 게 있어요. 이제 주식시장은 이를테면 영원한 고원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말하고 2주쯤에 역사상 최악의 공황을 맞이했죠. 어빙 피셔가 했던 이 말은요, 지금 거의 100년 동안 회자가 되고 있어요. 이분이 학계에 큰 획을 그은 정말 대단한 경제학자거든요. 근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명예를 크게 실추했죠. 언젠가 이렇게 주식시장이 영원한 고원 단계에 이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또다시 큰 위기가 닥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에 대해서 조지 소로스 견해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1단계부터 7단계까지 거품이 어떻게 차오르는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단계를 거스르게 하는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의 개입은 이 거품을 점점 더 크게 키우고요. 그리고 크고 작은 위기들을 유야무야 막 넘어가게 해요. 그래서 다음번에 오는 위기를 더 큰 파국으로 만들게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지금은 꽤 변동성이 높은 횡보장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거품 모델에 따르면 4단계쯤 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부가 어찌됐든 계속 경제에 개입을 할 거니까 미래의 상황이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오늘은 제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무슨 솔루션을 주는 그런 영상은 아니었어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금융위기를 알아보는 경제 공부였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걸 알아두시면 미래 위기에 좀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죠? 경제 위기 스토리는 우리가 좀 잊을만하 하면 한 번씩 그렇게 꺼내보기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